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문화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공통 행동 강령을 소개하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더레이터 정민아입니다. 지금은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가 젠더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류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가 젠더연구소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장연호라고 합니다. 문화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공통 행동 강령. 예, 이응이 6개 무려. 예, 공통 행동 강령을 만드신 두 분 연구원 선생님들이신데요. 공통 행동 강령이 근데 뭔가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통행동강령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이 법들이 만들어져 왔던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일상 내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뭐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을지 어떤 행동 강령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지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계 안에서 이런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은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계적 성폭력이나 아니면 성희롱 혹은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그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어떤 수칙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행동 강령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파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올해 행동강령은 저희가 총 4개의 분야로 지금 행동강령을 만들었는데요. 전통 분야, 그 다음에 뮤지컬 분야, 그 다음에 방송 분야, 뉴미디어 분야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로 행동강령을 지금 현재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간 좀 순수 예술 쪽에 공연이라든가 연극, 그다음에 시각예술 이런 쪽으로 약간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하고 함께 이제 그 올해 그 최종 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통예술, 뮤지컬, 방송, 뉴미디어 이 4가지 분야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11월 달에 일단 마감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약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구성을 해서 이제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희롱, 성폭력 안 하고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질문은 요 내용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강한 창작 환경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하나씩 두 분 연구원 선생님들이 하나씩 읽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술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불편함을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차별에서 자유로운 공간은 없습니다. 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차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관객의 응답 역시 창작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며 이를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업무 내용, 조건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합의되어 문서화됩니다. 우리 모두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자이자 목격자가 되며 예술가 예술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팀원의 건강과 안전 관련 고충과 의견을 담당할 담당자는 000입니다.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의견을 담당할 담당자는 000이며 담당 부서는 000입니다. 각 분야 담당자는 팀원의 상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자 외에도 우리 모두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침을 함께 고민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였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행동 강령을 작업 시작부터 작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기억해 주세요. 네, 이 중요한 또 요약이 있네요. 스탑, 리포트, 그 다음에 서포트. 한 번씩 읽어봐 주실까요? 스탑. 스탑은 인정하고 멈추기, 멈추라고 요구하기,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기. 리포트. 문제 해결 체계 만들기, 도움 요청하기. 서포트. 언제나 소통하기, 서로를 보호하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상의하고 연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예술계다 그러면 이 예술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 행동 강령을 보는 또 전공자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조차도 우리는 이미 예술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이 행동 강령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뜨겁게 이 사회를 달궜던 미투 운동은 정말 연극하고 영화 쪽에서 많이 그런 미투가 이제 터져 나왔잖아요, 고백들이. 그래서 참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제작 환경에서의 그 성희롱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수칙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방송 뉴미디어 쪽 관련돼서는 사실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됐고 역사가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수렴해서 이 행동 강령에 과연 담아낼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행동 강령을 만들 때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어떤 화면에 나오는 어떤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환경보다는 제작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분야에서의 제작 환경, 뉴미디어에서의 제작 환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떤 네티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아야 된다. 악플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혐오 발언이라든가 성희롱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도 지금 상당히 인터넷이나 뉴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담아야 된다고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이제 범위가 너무 이제 확장이 돼서 일단은 작품을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송 컨텐츠, 뉴미디어 컨텐츠의 어떤 그 제작 환경을 먼저 우리가 행동 강령에 관련돼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축소를 해서 방송 분야, 뉴미디어 분야 이렇게 행동 강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제작 현장에서 행동 수칙 같은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 쪽은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앨리스 팀이랑 같이 그 뮤지컬 공연하는 팀이랑 같이 저희가 먼저 그 기초 공통 행동 강령을 만들고 이 공통 행동 강령을 그 팀과 함께 적용을 시켜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좀 피드백이 들어오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극이나 아까 뮤지컬이나 영화나 방송이나 이 분야들은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이렇게 신체로 오랫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부딪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런 성희롱 분야보다는 훨씬 더 조금 심각하거나 좀 더 많은 개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배우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뭐 연출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태프들이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예쁘다, 어떤 거는 못났다, 너는 예쁘다, 너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품평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예쁘다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호감 내지는 좋은 평가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류다정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쁘다라는 것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쁘다와 그리고 예쁘지 않다에 대한 그런
차이를 항상 저희가 두고 있고 이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거는 가치가 있고 예쁘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쁘다라는 칭찬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칭찬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쁘다, 예쁘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쁘지 않으면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펼쳐지게 된다면 자기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외모에 대한 칭찬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시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을 사실 제대로 보면 그 사람을 정말 알려고 다가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랑 같이 공명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겉에 있는 모습 혹은 외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로 대화를 할 수 있지, 막상 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외모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예쁘다라든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품행이 예쁘다라든가 말을 참 예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쁘다라는 말이 다양한 어떻게 범위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 사회적으로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예쁘다는 표현이 어떤 성희롱적인 어떤 발언으로 훨씬 더 느끼는 어떤 그 강도가 더 세진 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계적이죠. 그러니까 네, 나이 네, 많은 네.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네, 대해서, 네, 남성이 여성에게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편향적인 그런 단어가 돼버렸어요. 사실 좋은 단어긴 한데.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굉장히 어떤 표현 자체가 그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데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로운 어떤 발언이나 표현이 자칫 의도가 없이 성희롱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경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거는 그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했던 발언인데 그것이 또 현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오인될 수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네요. 예술인이라고 자유롭다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예. 그렇다고 그 성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라라고 되려 더 압박을 한다고 그 아이들에게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공감이 제대로 된다면,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불편하다라는 거를 알 텐데 그냥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고 이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성찰 자체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고, 사실 어떤 기준을 둔다기보단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게 피해자, 받는 사람의 어떤 감정의 중심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굉장히 인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현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의 문화가 조금은 이제 서로가 상호적인 어떤 동의하에 현장의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게 문화로 잡히면 오히려 어떤 이제 이런 불편함들, 그러니까 이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사전에 이제 약속 규칙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이제 촬영을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을 할 때도 연극을 시작하기 전,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같이 실행하는 단위의 어떤 그 매뉴얼을 지금 현재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현장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이제 이 문제 해결 체계를 만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약서에 뭐 이 파트를 집어넣는다라든지 뭐 행동 강령을 반드시 따르십시오라는 파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예술 분야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리포트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두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다음에 국가 지원을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제도적인 변화도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기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엔 제도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고 그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행동 강령도 조금 더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수칙들을 다 지켜내면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 행동 강령을 다 지키면서 이 제작 환경이 굉장히 원활할 때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전파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숙지를 하게 할까요? 이거는 뭐 안 보면 땡이잖아요. 난 다 알아. 그리고 난 안 볼 테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 공동 행동 강령은 저희가 총 4가지 분야, 그 전통 예술, 뮤지컬, 방송, 뉴미디어 이 4가지 분야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공동 행동 강령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대로도 좀 필요한 어떤 세부 행동 강령 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을 조금 이제 녹여서 저희가 확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www.artandgender.co.kr로 11월 말쯤에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 행동 강령을 약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만든 웹툰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콘텐츠들을 저희가 온라인에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의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이런 행동 강령을 내가 현장에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 뭐 꼭 봐야 되는 어떤 뭐 강제라든지 아니면은 재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쪽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상적으로 나도 모를 때 저도 이제 그 상대 여성을 처음 보면 아름다우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한번 걸러서 성찰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면은 할 수 있지만 그 분위기를 봐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상적으로 저는 늘 어떻게 보면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남성이 여성에게 연장자가 그러니까 권위자가 아니면 하급 직원에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아니면 꼭 여성 남성 아니더라도 그 제3의 성이라든지 이 간에 또 어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들 다 해당되게끔 공통적인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네.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피해자, 가해자 주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통 행동 강령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현장에도 있었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이 상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 행동 강령에는 이제 이 내가 피신고인이나 아니면 가해자로 내가 지목이 됐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도 좀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이제 불편을 이제 호소를 했었을 때는 그냥 그 즉시 그냥 사과를 하고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뭐 신고인이나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응이나 예방들을 좀 하겠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걸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현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뉴미디어 어떤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맺음을 또 하고 사회가 또 이루어지고 공동체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사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즉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단서를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과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것도 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면 신뢰가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삶에서 그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혹은 말해봤자 소용없다. 혹은 뭐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내가 그런 잘못된 사람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듣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통하려고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 강령에서 저는 사실 제일 바라는 건 좀 공동체가 서로를 믿어주고 조금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하고 그리고 항상 성찰해가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게 어떨지 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요 많은 수칙들이 강령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이거는 꼭 내가 관심을 내가 제일 초점을 맞췄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전 이 스탑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정하고 멈추기, 멈추라고 요구하기,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고 멈추라는 것 자체는 일단 사실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이 커뮤니티를 믿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그 순간 그냥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제발 멈추길 그리고 멈추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중에 여기 위에 그 강령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기도 하지만 그 순간 문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믿고 멈추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꼭 개입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딱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가 네. 흔히 이런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으면 웃음으로 떼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좋았잖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딱 저는 싫습니다. 라는 스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요. 류 연구원님 네,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그 관계에서 네.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바로 꺼내기가 상당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늦게라도 혹은 나중에 이걸 꼭 꺼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꼭 꺼내 주십사. 네. 그리고 좀 개입해 주십사.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들더라도 멈추고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이제 얘기를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의도치 않는 가해자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장윤호 연구원님. 저는 우리 모두는 피해자, 가해자, 주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 행동 강령 부분인데요. 사실 내가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주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의 그런 기준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편견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기본으로 해서 차별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가 권력을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위치가 또 생길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권력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조금 더 권력이 있고 말할 수 있는 2학년보다는 3학년이 조금 더 이제 권력이 있고요. 말할 수 있는 같은 동기 중에서도 역시 순으로, 나이 순에 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 강사나 이제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어느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기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환경에 처해져 있었을 때 내가 조금은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좀 더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나는 좀 방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동 강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지하고 현장에서 조금은 조금 더 나의 몸을 인식을 하면서 현장에서 조금씩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면
훨씬 더 건강한 우리가 문화에서 환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분 각자가 이거는 정말 나한테 와닿았다 하는 게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제일 마지막 이거예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끝났고 제작도 다 끝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20대 시절에 당했던 성희롱에 대해서 밤에 잘 때 하이킥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해하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거는 이 가해는 여전히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현장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네. 어떤 방식으로 제기를 해야 되나요? 찾아가서 너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본인이 먼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조금 더 수월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그 나누어서 좀 해결하는 게 조금 더 본인한테 맞을지, 아니면 뭐 본인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개인마다 다 원하는 바나 아니면 뭐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정말 연대와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토크를 오래 했는데 마무리를 좀 하면서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행동 강령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진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행동 강령에 더 많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좀 더 실행이 가능한 그런 어떤 행동 강령이 앞으로 더 괜찮은 행동 강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단순한데?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것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문화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공통 행동 강령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